누군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비현실적일 만큼 깊은 사랑을 하는 영혼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INFP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히 호르몬의 작용이나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영혼의 구원이자 건조한 현실 위에 덧입히는 거대한 운명적 서사시입니다. INFP의 내면 깊은 곳에는 타인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하고 섬세한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연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그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는 유일한 주인이자 그들의 영감을 자극하는 뮤즈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헌신은 투명하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범한 눈빛에서 우주를 읽어내고 당신의 사소한 친절에서 인류애를 발견합니다. INFP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삭막한 현대사회를 걷다가 갑자기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 속 주인공으로 납치되는 것과 같은 황홀경을 선사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결점 없는 완벽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적어도 그 환상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고귀하고 따뜻했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장 처절하고도 우울한 심리적 스릴러 혹은 비극적 느와르로 막을 내립니다. INFP와의 이별을 겪은 이들은 하나같이 공포에 가까운 당혹감을 호소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건지 모르겠다. 어제까지 나를 영혼의 단짝이라 부르며 눈물 글썽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속물이나 상종 못할 죄인 보듯 차갑게 밀어내는 현상. 그 극단적인 온도차 앞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몽상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평화를 사랑한다던 그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매일 밤 당신을 재판정에 세우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실의 불완전함을 견디지 못해 이상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유리성으로 도피해버리는 비극. 이것이 바로 INFP만이 가진 모순적인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듯 보였던 그 애처로운 눈물이 사실은 혼자만의 비극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 연민의 장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상대의 갑작스러운 잠수나 원망과 저주가 뒤섞인 장문의 편지 한 통으로 허무하게 끝났다면 그 답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INFP가 만들어낸 환상과 현실에 좁혀지지 않는 괴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낭만적인 시인이 어떻게 가장 잔혹한 도덕적 재판관으로 돌변하여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지 그 은밀하고도 적나라한 심리적 붕괴 과정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1. 갈등 회피 침묵하는 순교자의 탄생. 나는 너를 위해 내 영혼을 깎아내며 이 지옥을 견뎌냈는데 너는 그 비릿한 피냄새조차 맡지 못했다. INFP에게 있어 연인 간의 갈등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니 조율해보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신성해야 할 사랑의 성전을 흙발로 짓밟는 신성모독이자 자신의 존재의 기반인 도덕적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는 정서적 대재앙과도 같습니다. 보통의 연인들에게 싸움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과정이라면 INFP에게 싸움은 아름다웠던 세상에 씻을 수 없는 흉터가 생기는 영구적인 훼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울메이트라면 애초에 이렇게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싸움 따위는 없어야 했다는 그들의 완벽주의적 이상이 갈등, 상황 그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INFP의 내면은 아주 예민하고 투명한 크리스털로 지어진 고결한 유리 정원과 같습니다. 그곳은 오직 아름다움, 선함, 진정성만이 숨 쉴 수 있는 그들의 성역입니다. 그들은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연애는 필연적으로 갈등이라는 이름의 진흙탕 물을 튀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순간 INFP는 그 오물과 맞서 싸우거나 닦아내기보다는 스스로 그 진흙탕을 온몸으로 뒤집어쓰고 침묵하는 길을 택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면 돼. 내가 혼자 아프면 평화는 지켜질 거야.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갈등으로 인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악마가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비련의 주인공 혹은 순교자가 되겠다는 무의식적인 자기 희생의 발로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기저에는 갈등 상황 자체를 정서적 학대로 인식하는 INFP 특유의 민감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우는 날카로운 논리, 높아진 언성, 차가운 팩트 폭격은 INFP의 연약한 신경계를 난도질하는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논쟁은 이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향한 무자비한 폭격으로 느껴집니다. 그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INFP의 사고 회로는 정지해버립니다. 그렇기에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고 해결하려 들기보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닿을 수 없는 판타지의 지하 벙커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깁니다. 상대방은 이런 INFP를 보며 왜 말을 안 해? 사람 참 답답하게 만드네. 현실 감각이 없다고 비난하며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슬픈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싸우면서 얼굴을 붉히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으며 자신이 추악한 현실의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침묵은 상대를 향한 무시가 아니라 이 더러운 현실의 진흙탕에서 나의 고결한 영혼을 격리하겠다는 무언의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관계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침묵의 감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1. 기만적인 배려. 내가 행복하면 난 됐어. INFP가 연애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빈번하고 능숙하게 연기하는 대사는 단연코 이것입니다.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 짧고 달콤한 문장은 INFP에게 있어 갈등의 불씨를 초장에 진압하는 강력한 소화기이자 자신을 이해심 깊은 천사의 위치로 올려놓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순간 그들은 단 1%도 괜찮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자아, 무시당한 취향, 인정받지 못한 양보가 뒤엉켜 거대한 서러움의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언젠가 청구할 빚으로 당신의 행복을 기록해두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들은 싫어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INFP에게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행위, 즉 거절이나 요구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낭만성을 깨뜨리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주장하다가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이 완벽한 데이트가 망쳐지는 건 싫어.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고 혀 깨물며 침묵하는 길을 택합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련의 주인공이 되는 편이 욕심쟁이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INFP가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희생을 통해 뒤틀린 도덕적 우월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봐, 나는 너를 위해 내 취향도, 내 시간도, 내 자존심도 다 죽일 수 있어. 나는 이렇게나 사랑이 깊고 숭고한 사람이야. 그들은 자신이 감내하는 고통을 사랑의 훈장이나 면죄부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사랑도 위대해진다고 믿는 일종의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해일 뿐입니다. 이 기만적인 배려가 낳는 비극은 상대방을 영문도 모른 채 파렴치한 가해자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은 INFP의 괜찮아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며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그 순간 INFP의 눈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진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염치도 없나? 내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INFP가 파놓은 배려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른 채 행복해하다가 나중에 너는 내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야라는 날벼락 같은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INFP는 자신이 원해서 희생해놓고 그 대가를 상대방이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된 양 억울해합니다. 내가 굳이 말해야 알아? 내가 양보했으면 너도 알아서 기었어야지. 이 침묵의 청구서가 쌓이고 쌓여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붙었을 때 INFP는 비로소 폭발하거나 증발해버립니다. 내가 행복하면 안 됐다는 말은 사실 내가 불행한 만큼 너는 죄책감을 가져야 해라는 저주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수동적 공격의 늪 영혼의 등 돌리기, 언어로 명확하게 배설되지 못한 INFP의 억울함은 결코 자연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울함이라는 가장 짙고 무거운 안개가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ISFP의 수동적 공격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찌르는 방식이라면 INFP의 공격은 젖은 솜니불처럼 상대를 서서히 짓눌러 질식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과 땅이 꺼질 듯한 한숨으로 상대를 정서적 진공 상태에 가둬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의 존재감이 변질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연락의 빈도가 뚝 끊기는 것은 예사입니다. 데이트를 하러 나와서도 그들은 당신 곁에 물리적으로만 존재할 뿐 영혼은 이미 수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먼 산을 응시하거나 당신의 말에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일관하는 태도. 이것은 상대방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영혼을 춤추게 할 수 없다는 가장 잔인한 무언의 통보입니다. 이들의 시위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은밀하고 집요하게 전개됩니다. 디지털 큐레이터의 탄생입니다. 평소 밝았던 프로필 사진이 갑자기 채도 낮은 흑백 사진이나 텅 빈 풍경 사진으로 바뀝니다. 상태 메시지는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그러나 주어는 빠져있는 의미심장한 시 구절이나 영화 대사로 채워집니다. 프로필 뮤직은 이별을 암시하거나 지독한 고독을 노래하는 발라드로 교체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한 무언의 구조 신호이자 시위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상처받았어. 내 마음이 이렇게나 황폐해졌어. 제발 눈치껏 알아차리고 와서 무릎 꿇고 내 상처를 하차줘. 하지만 상대방이 그 신호를 감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묻는 순간 INFP는 굳게 닫힌 조개처럼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으로 내뱉는 이 말은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정서적 고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더블 바인드의 덫입니다. INFP의 비언어적 태도는 온몸으로 내가 나를 아프게 했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은 인지부조화를 겪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 말실수를 했나? 기념일을 잊었나? 내 태도가 변했나? 상대는 알 수 없는 죄목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되어 INFP라는 재판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카프카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INFP는 직접 칼을 들어 상대를 찌르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양심과 죄책감을 인질로 잡아 스스로를 찌르게 만듭니다.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았어. 단지 슬퍼할 뿐이야. 이 무해해 보이는 태도 뒤에는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라는 강력한 무언의 비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책감에 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INFP는 그 슬픈 눈빛을 거두지 않고 침묵의 형벌을 지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보다 무서운 INFP식의 영혼 말려 죽이기입니다. 이 이상적 환멸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내가 사랑했던 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현실의 내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보정되고 편집된 소설 속의 너였다. INFP에게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당신이라는 원석을 재료 삼아 자신의 이상과 낭만을 더씹혀 재창조해내는 판타지 로맨스 소설의 집필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반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 김철수나 이영희가 아닙니다. 당신은 INFP의 내면 세계를 구원할 흠결없는 기사이자 잃어버린 영혼의 반쪽을 찾아준 천사이며 세상의 속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귀한 뮤즈로 강제 캐스팅됩니다. 이 단계에서 작동하는 INFP의 심리적 필터는 가히 마법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적 결점조차 문학적 장치로 승화시킵니다. 당신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태도는 상처받은 내면을 감추기 위한 고독한 방어기제로 아름답게 포장되고 당신의 우유부단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성품으로 미화됩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난이나 부족함조차 그들에게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청빈한 영혼의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INFP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덮어씌운 나의 이상형 이미지를 열렬히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판타지 소설에는 끝이 있고 마법은 언젠가 풀리기 마련입니다. INFP의 이별은 당신이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찰나에 시작됩니다. 그들이 설정해둔 이상적 연인의 설정값에서 당신이 벗어나는 순간 캐릭터 붕괴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관계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INFP가 당신에게서 신성을 거두고 보통의 인간을 발견하는 순간은 그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사실 당신은 변한 게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한 건 당신을 바라보는 INFP의 필터뿐입니다. 하지만 INFP는 이 환멸을 당신의 변심이나 타락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이 쓴 소설 속 주인공이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목격한 작가의 분노. 그것이 바로 INFP가 느끼는 이별의 전조 증상, 이상적 환멸의 실체입니다. 신의 자리에서 추락한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연인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망친 불청객이 되어버립니다. 세속적 현실의 역습 환상이 깨지는 찰나 INFP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거창한 배신이나 치정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우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질하며 속물적인 순간들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사랑은 구름 위에 지어진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그 구름을 뚫고 내려와 땅바닥에 진흙을 묻히는 순간 INFP의 머릿속에서는 쨍그랑하고 무언가 영구적으로 파손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트리거는 단연코 돈과 계산이 낭만을 압도하는 순간입니다. 근사한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서 10원 단위까지 더치페이를 따지며 옥신각신할 때, 혹은 로맨틱한 산책길에서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며 부동산 이야기를 꺼낼 때, 연인에게는 이것이 알뜰함이자 생활력이겠지만 INFP에게는 아름다운 명화 위에 똥물을 끼얹는 시각적 테러와 같습니다. 그 순간 연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낭만을 파괴하는 잡상인의 호객행위처럼 천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함은 INFP가 연인을 손절하게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길가의 노숙자나 유기견을 보고 더럽다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뉴스에 나온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그러게 왜 저기를 가서 죽어? 라며 냉소적으로 비평할 때 INFP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는 심장 영혼이 없구나. 그들은 도덕적 결벽증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연민이 없는 사람은 INFP의 세계에서 괴물 혹은 영혼 없는 껍데기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좋아도 이 인류의 테스트에서 탈락하면 그 즉시 연인 자격은 박탈됩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들을 거치며 INFP는 비로소 연인을 재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영혼의 단짝이 아니었어. 그저 밥 먹고 돈 벌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 보통 사람이었어. INFP에게 보통 사람 혹은 속물로 규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정서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지배하는 고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에 시민권이 없는 당신은 이제 추방 대상 1순위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이 건네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들 철 좀 들어라. 돈 좀 모아라. 감상에 젖지 말고. 현실을 봐라.
은 INFP에게 도움이 되는 쓴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고귀한 순수함을 오염시키려는 독극물 주입 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나를 너처럼 타락시키려 하지 마. INFP는 당신의 현실 감각을 배우는 대신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전에 서둘러 그 관계에서 탈출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속물적인 연인과 사는 것은 영혼을 팔아치우는 파우스트의 거래보다 더 끔찍한 일이니까요. 이 도덕적 심판, 너는 단순히 안 맞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야. ISFP가 오감이 불편해서 정을 뗀다면 INFP는 도덕적 신념이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정을 떼어버립니다. 한번 그들의 환상 콩깍지 깨지고 나면 사랑스러웠던 연인은 순식간에 피고석에 앉혀지고 INFP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가차없는 윤리위원장이자 종교재판관으로 돌변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이 눈에 켠 윤리적 현미경 아래에서 낱낱이 해부당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현미경이 과거의 기억마저 소급 적용하여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솔직하고 꾸밈 없어서 좋다며 칭찬했던 당신의 직설적인 화법은 이제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사로 재정이 됩니다.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하다며 존경했던 당신의 야망은 이제 성공을 위해 주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비열한 이기심으로 격화됩니다. 알뜰하고 경제관념이 뚜렷하다던 당신의 장점은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수전노 기질로 둔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INFP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격적 살인에 가까운 재평가 작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부정적인 도덕적 라벨을 붙이며 당신을 사랑해서는 안 될 위험 인물로 분류합니다. 이 단계가 관계에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유는 INFP가 당신을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단계를 넘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별은 더 이상 슬픈 선택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의 실현입니다. INFP는 이별의 명분을 단순한 감정 식음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거창한 도덕적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의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나의 순수한 영혼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탈출을 감행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를 악마화해야만 INFP는 비로소 죄책감 없이 이별을 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행위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배신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응징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옳은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INFP의 마음속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 INFP가 헤어질 때 가장 냉혹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산마음속의 폐기 처분 소설의 엔딩을 고쳐 쓰다. INFP가 이별을 결심하는 과정은 현실 세계의 타임라인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들은 우리 헤어져라고 말하기 훨씬 전부터 남몰래 마음속의 지필실에 들어가 두 사람의 이야기인 연애 소설의 엔딩을 전면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장르의 전환입니다. 어제까지 핑크빛 로맨스였던 당신과의 이야기는 이제 처절한 비극이나 주인공이 시련을 딛고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로 장르가 바뀝니다. 이 수정된 대본 속에서 당신의 배역은 더 이상 나를 구원할 운명의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인공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교훈을 주고 퇴장해야만 하는 악역, 조연 혹은 지나가던 엑스트라 일로 강등됩니다. INFP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와 맞지 않았던 과거의 인물로 재정의해야만 마음 편히 당신을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들이 수행하는 이별 시뮬레이션입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 채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때 INFP는 혼자 있는 밤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별을 예행 연습합니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고 당신이 없는 거리를 걷고 당신의 사진을 지우며 미리 슬퍼하고 미리 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이별의 고통을 미리 할부로 겪어냅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선행된 애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현실에서 입 밖으로 헤어지자고 말할 때 INFP의 눈동자는 공허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상대방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다 고칠게. 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INFP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INFP에게 이 상황은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재방송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인쇄소에 넘겨진 원고를 어떻게 수정해? 책은 이미 출판됐어. INFP가 느끼는 감정은 딱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매달리는 것은 이미 결말이 난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억지로 다음 장을 쓰자는 억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눈물은 당신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름다웠던 소설이 비극으로 끝난 것에 대한 작가로서의 회한이자 완벽한 엔딩을 위한 마침표일 뿐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장례식까지 끝마친 관계를 되살릴 방법은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마일리지 적립식 상처 감정의 사채업자. 기억을 갉아먹는 반추의 늪. 너는 이미 까맣게 잊고 웃고 있겠지만 3년 전 비오는 화요일 저녁 7시에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숨 소리를 나는 오늘 밤에도 꺼내어 칼날처럼 벼리고 있다. INFP의 기억력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억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기념일 날짜나 약속 시간 같은 팩트는 깜빡깜빡할지 몰라도 그날의 공기, 당신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때 내 심장에 박혔던 비수의 감촉만큼은 4K 초고화질 영상처럼 영구 보존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감정을 현재형으로 다시 불러와 생생하게 재체험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고고학과도 같습니다. 남들은 흘러가는 물이라 여기는 과거의 순간들을 INFP는 화석처럼 발굴해내어 끊임없이 만지작거립니다. INFP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무도 초대받지 못한 거대하고 어두운 상처 박물관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박물관의 유일한 관람객이자 집요한 큐레이터입니다. ISFP가 불만을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정립해뒀다가 한 번에 터뜨린다면 INFP는 당신이 준 작은 상처를 가져다가 방부제 처리를 하고 유리관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둡니다.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할 때마다 그 박물관을 찾아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상처를 닦으며 그날의 아픔을 되새김질합니다. 그래, 걔는 원래 이런 애였어. 그때도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잖아.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자해이자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슬픈 의식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들이 감정의 사채업자처럼 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INFP의 상상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일 때는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내지만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는 불행의 복리이자를 무시무시한 속도로 불려나갑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는 INFP의 내면에서 며칠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며 너랑 있는 게 지겹다. 마이너스 우린 끝났다. 마이너스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거대한 비극의 대서사시로 재탄생합니다. 처음에 원금 실제 사건은 10만 원이었는데 INFP가 혼자 상상하며 덧붙인 이자는 1억 원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갚을 수도 없는 거액의 감정 빚을 진 채무자가 되어 INFP의 원망을 사게 됩니다. 팩트와 망상이 뒤섞인 이 기억의 늪에서 과연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반추의 지옥 상처의 확대 재생산 혹은 망상 속의 섀도우 복싱. INFP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수집한 당신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부하는 제2의 일과 시간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침대 위에서 당신과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리플레이합니다. 문제는 이 재생장치의 비관주의라는 이름의 강력한 왜곡 필터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별 생각 없이 했던 농담, 스치듯 지은 0.1초의 표정, 미묘하게 낮았던 목소리 톤을 나노 단위로 캡처하여 분석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는 전부 삭제하고 부정적인 단서들만 모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악마의 편집과도 같습니다. 문맥은 거세되고 오직 당신의 실수만이 클로즈업되어 무한 반복 재생됩니다. 이 편집실에서 일어나는 논리의 비약은
가히 나비 효과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피곤해서 하품을 한 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팩트 그가 하품을 했다. 해석 1단계 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 해석 2단계 요즘 권태기인 게 분명해. 내 매력이 떨어졌나? 해석 3단계 마음이 식었네.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도 몰라. 결론 그는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또 버림받을 것이다. 이 끔찍한 사고의 도미노는 단 몇 분 만에 하품을 이별 예고로 둔갑시킵니다. INFP의 상상력은 이 시점에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립니다.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별의 순간을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며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따뜻한 집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 동안 INFP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미 순수한 사랑을 짓밟은 천하의 나쁜 놈이자 배신자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쇄도 복싱입니다. 허공에 대고 혼자 주먹질을 하며 싸우는 격이죠. 하지만 INFP에게 이 싸움은 실지 않은 고통입니다. 그들은 밤새 당신의 환영과 피 터지게 싸웠고 모욕당했고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해맑게 잘 잤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INFP의 싸늘한 눈빛과 가시 돋친 말투뿐입니다. 당신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왜 저래? 내가 꿈에서라도 때렸어? 네, 맞습니다. 당신은 꿈보다 더 지독한 그들의 망상 속에서 그들을 때렸습니다. INFP는 지금 당신이라는 현실의 존재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 자신의 상상 속에서 자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괴물 같은 당신의 잔상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상현실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INFP 앞에서 당신의 결백함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혼자만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마음의 붕대를 감고 있는데 당신의 해맑음은 그 상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니까요. 이 피해자 코스프레의 달콤한 유혹 고통을 탐닉하는 비련의 나르시시즘. INFP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비극적 낭만주의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햇살이 비치는 평범하고 지루한 행복보다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고독을 씹는 애틋하고 처연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단순히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차오르고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실감하는 다소 피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비련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그 역할에 깊이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는 늘 시련을 주는 악당이나 가혹한 운명이 필요하듯 INFP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찾아내려 합니다. 상처가 없으면 드라마가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를 덮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INFP에게 그것은 자신의 숭고한 비극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딱지가 앉으려 하면 일부러 다시 긁어 피를 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파. 나의 이 찢어진 마음이 보이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들은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며 은밀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 슬픔과 우울은 그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자양분이자 자신이 남들과 다른 깊이를 가진 영혼임을 증명하는 훈장이 됩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슬픔의 나르시시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 진입하면 상대방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당 역할을 강요받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주고 헌신하고 사랑을 퍼부어도 INFP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노력 속에서 기어이 미세한 결핍을 찾아내어 전시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역시 너는 내 깊은 외로움의 근원까지는 채워줄 수 없어. 이 말은 당신을 무력감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당신은 INFP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이 채워지길 원치 않습니다. 독이 채워지면 더 이상 갈구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게 되니까요.
그들은 영원히 결핍된 상태로 남아 당신이 주는 사랑을 부족하다고 타박하며 자신의 공허함을 낭만적으로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상대방이 느끼는 이 지독한 피로감과 자괴감이야말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INFP와의 연애가 주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라는 척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채 비극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 조용한 단절. 도어슬램 당신은 이제 내 세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INFP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에는 쾅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강철문이 닫힙니다. 심리학 용어로 도어슬램이라 불리는 INFJ와 INFP 유형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이고 방어적인 손절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우주에서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 삭제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어제까지 당신의 작은 서운함에도 눈물을 흘리며 쩔쩔매던 그 여리고 착한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이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무생물 돌멩이를 보듯 건조한 눈으로 바라보는 낯선 타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INFP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ISFP가 이미 늦었어라고 씁쓸하게 체념하며 떠나는 스타일이라면 INFP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서사에서 지우개로 문질러 없애버립니다. 2단계에 진입한 INFP에게는 그 어떤 감정의 잔여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습니다. 오직 무만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무릎을 꿇고 사정해도 INFP의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냉혈한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 혹은 전생에 잠시 스쳤던 인연으로 분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조의를 표할 뿐입니다. 이때 INFP가 보여주는 태도는 공포스러울 만큼 차분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욕을 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편의점 점원이나 직장 동료를 대하듯 깍듯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당신을 대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어. 잘 지내. 이 짧고 건조한 인사는 당신이 이제 그들의 감정적 바운더리 밖으로 완전히 축출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판결문입니다. INFP에게 있어 물리적인 이별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정서적 박제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에게 사랑했던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소설 속에서 주인공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잠시 등장했다가 퇴장한 엑스트라 1혹은 반면교사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억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화석을 보듯 건조한 회상일 뿐입니다. 다시는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을 박제된 기억. 명심하십시오. INFP의 마음의 문에는 바깥쪽 손잡이가 없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 두드리든 부수려 하든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의 문 뒤에서 그들은 이미 당신 없는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을 완벽하게 새로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4. 관계의 가성비 감정 노동의 과부하. 너를 사랑하기 위해 매일 아침 웃는 가면을 썼는데 이제 그 가면의 가장자리가 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멈추지 않아. INFP는 MBTI의 모든 유형을 통틀어 내면의 에너지는 가장 거대하지만 외부로 쏟아낼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의 총량은 가장 적고 위태로운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타인과 섞여 살아가는 외부 세계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생명력이 깎여나가는 고중력의 행성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동굴에서 침묵할 때 비로소 충전되며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류하는 모든 순간은 배터리가 광속으로 방전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이 냉혹한 에너지 법칙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극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INFP는 사랑하는 사람 앞일수록 자신의 나약하고
우울한 본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이해심 깊은 연인, 영혼이 통하는 낭만적인 파트너로 남기 위해 만나는 매 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완벽한 연인을 연기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에 깊이 공감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는 집에 가고 싶지만 겉으로는 더 함께하고 싶은 척 미소를 짓는 일.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뼈를 깎아내는 고강도의 감정 노동입니다. INFP에게 데이트는 휴식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실시간으로 감정을 조율해야 하는 벅찬 공연과 같습니다. 공연이 길어질수록 배우는 지쳐갑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무거워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썼던 가면이 시간이 지날수록 INFP의 얼굴에 들러붙어 질식을 유발합니다. 너를 만나는 게 싫은 건 아닌데, 너를 만나러 나가는 현관문 앞까지 가는 게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보다 힘들어. 사랑이 커질수록 보여줘야 할 모습도 완벽해야 하기에 INFP는 만성적인 에너지 파산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그들이 당신의 손을 놓고 도망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이 숨막히는 연극을 끝내고 단 1분이라도 가면을 벗고 편하게 숨 쉬고 싶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는 피곤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와 정서적 코르셋. INFP는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연인 앞에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무해하고 이해심 깊으며 영원히 낭만적인 성여성인을 연기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진짜 모습 음울하고 찌질하며 가끔은 파괴적이고 지나치게 예민한 그 본연의 자아를 들키면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진짜 나를 지하실에 가두고 철저하게 편집된 방송용 자아만을 송출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이트 내내 INFP는 쉴 새 없이 눈치를 살핍니다.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단어를 고르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정말 이라며 영혼을 끌어모아 리액션하고 집에 가고 싶어도 더 같이 있자는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구겨넣고 조이는 정서적 코르셋을 착용하고 10시간을 버티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의 뇌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 CPU가 과열되어 연기가 날 지경입니다. 이러한 과잉 배려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INFP의 뇌리에는 끔찍한 공식이 성립됩니다. 연애 출근, 연인 나를 평가하는 상사. 이제 당신을 만나는 일은 설레는 데이트가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로 변질됩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INFP는 마치 월요병에 걸린 직장인처럼 한숨을 쉬게 됩니다. 너를 만나는 게 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너를 만나 완벽한 연인을 연기해야 하는 나를 마주하는 게 끔찍하게 피곤해. 그들이 느끼는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소진감입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INFP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의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쓰고 있던 그 무거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산소 호흡기를 끼는 생존의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멍하니 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 시간은 그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상대방이 이 골든타임을 침범합니다. 집에 도착했으면 연락해야지. 왜 카톡 안 봐? 벌써 자?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걱정과 관심이겠지만 방전된 INFP에게는 퇴근했는데 업무 지시 카톡을 보내는 악덕 상사의 호출처럼 느껴집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이 절규가 터져나오는 순간 INFP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벗어나야 할 고강도의 노동으로 확정 짓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는 사랑은 그들에게 감옥일 뿐입니다. 이 동굴 예찬 상상 속의 자유가 현실의 사랑보다 달콤할 때 어느 순간 INFP의 뇌리에는
아주 위험하고도 달콤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칩니다. 너를 만나서 얻는 불확실한 행복보다 혼자만의 방,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얻는 확실한 안락함이 훨씬 더 가치 있다. INFP에게 있어 집과 방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 관계의 의무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성역이자 자신이 신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토피아입니다. 현실의 연애는 늘 변수가 가득합니다. 날씨는 춥거나 덥고, 웨이팅은 길고, 상대방은 내 맘 같지 않은 말을 내뱉어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현실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피곤한 마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상상 속의 세계는 무균실처럼 완벽합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귤을 까먹으며 보는 넷플릭스 드라마, 혹은 밤새워 읽는 웹소설 속에서 INFP는 완벽한 충만감을 느낍니다. 그 세계의 주인공들은 배신하지 않으며 서사는 내 입맛대로 흐르고 나는 어떤 감정 노동도 할 필요 없이 도파민만을 순수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 너보다 내가 통제 가능한 허구 스토리가 훨씬 더 사랑스럽다. 이 고립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INFP의 사랑은 현실 동력을 상실합니다. 이때부터 INFP는 잠수함에 탑승하여 심해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죄책감 없이 하얀 거짓말을 제조해냅니다.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야근이 잡혔어. 집안에 일이 생겨서. 사실 그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그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만의 몽상에 쏟아붓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신을 만나러 나가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에너지조차 아까워진 것입니다. 상대방은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을 회피하는 INFP를 보며 우리가 권태기인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INFP는 당신에게 질린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존해야 하는 삶 자체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권태기를 겪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직장에서 무기한 현실 휴직을 선언하고 자기만의 동굴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그 어둡고 조용한 동굴 속에서 느끼는 해방감이 당신이 주는 설렘을 압도해버렸기에 그들은 당분간 수면 위로 올라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삶 설명의 폭이 가장 비겁하지만 가장 안전한 도피, 잠수, 에너지가 바닥 0%를 찍고 마음속에서 이미 이별, 시뮬레이션을 끝낸 INFP가 선택하는 최악의 이별 방식은 단연코 회피형 잠수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이지만 역설적이게도 INFP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 탈출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잠수를 타는 이유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구질구질한 설명의 과정을 견딜 멘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INFP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는 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질 수많은 질문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고칠 기회를 줘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해야 하는 감정의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이별의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느낌이야. 설명할 수 없는 이 우울과 소진감을 어떻게 말로 납득시켜? INFP는 자신의 복잡하고 추상적인 감정을 언어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고 비난하고 바닥을 보이며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그 추한 결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이 아름다운 비극으로 남길 원하지 치정극이나 막장 드라마로 끝나는 것을 심미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사라짐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또한 이 침묵의 기저에는 아주 깊고도 슬픈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구구절절 말해도 너는 내 영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이미 당신을 나와 주파수가 다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상대에게 에너지를 쓰느니 욕을 먹더라도 입을 다물고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INFP는 전화기 전원을 끄고
카카오톡을 차단하며 세상으로부터 증발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이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지만 INFP에게 이것은 살기 위해 산소 호흡기를 떼고 도망치는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비겁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비난조차 감수할 만큼 더 이상 당신과 섞일 에너지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통제에 대한 알레르기. 나를 규정하려 하지 마. 내가 나에게 제발 현실 좀 살아, 철 좀 들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사랑했던 너라는 존재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탈옥해야 할 감옥임을 직감했다. INFP라는 복잡한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하고 절대적인 기둥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남들이 닦아놓은 아스팔트 길을 빠르게 달리는 레이싱이 아닙니다. 비록 흙길이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길일지라도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식으로 걸어가며 이름 모를 들꽃을 발견하는 고유한 순례여야 합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과 똑같이 규격화된 삶을 사는 것을 죽음보다 더 큰 공포로 여깁니다. 자신의 고유한 색깔, 남들이 이해 못하는 독특한 취향, 비현실적인 몽상.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영혼의 지문입니다. 그런데 연인,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훈수를 두기 시작하면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너도 이제 미래 생각 좀 해야지. 그게 밥 먹여주니?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 수 없어?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연인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정 어린 조언이자 멘토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INFP에게 이 말들은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팔다리를 잘라내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폭력입니다. INFP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뜯어 고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상인으로 개조하고 싶은 거구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INFP는 발작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조차 고유한 매력으로 봐주는 이해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계를 존중하지 않고 침범하여 깃발을 꽂으려 드는 사람. 나의 몽상을 쓸모없는 짓으로 치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INFP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운 자유가 구속받는 안락한 사랑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사적인 탈주를 감행하게 됩니다. 일철 좀 들어는 이별 버튼이다. 피터팬의 날개를 꺾는 잔혹한 호의. INFP는 육체적인 나이가 40이 넘어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과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회색빛 세상에서 유일하게 동화적 순수함을 간직한 영원한 피터팬들입니다. 그들에게 철이 든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포기하고 낭만을 팔아치우고 속물적인 현실과 타협하는 영혼의 타락이자 순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연인이 던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들, 이제 돈 좀 모아야지. 남들 다 하는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 언제까지 꿈만 꿀래?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문장들은 INFP에게 애정 어린 조언이나 인생의 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소음을 내며 나의 자유로운 영혼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는 말이겠지만 INFP의 귀에는 이렇게 자동 번역되어 꽂힙니다. 너의 꿈은 쓰레기야. 너의 존재 방식은 틀렸어. 너는 지금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당하는 순간 INFP가 느끼는 감정은 서운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공포이자 배신감입니다. INFP는 자신의 불안정한 비행을 바로잡아줄 관제탑이나 훈육 선생님을 원해서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두가 너는 안 돼. 그건 몽상이야 라고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때조차 나의 손을 잡고 나는 내가 가진 그 반짝이는 가능성을 믿어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의 신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 편이어야 할 가장 가까운 연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나의 날개를 꺾고 현실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려 한다면 그 순간 연인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간수나 꼰대로 전락합니다. INFP는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버립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개조하려 드는 사람과는 1분 1초도 숨을 섞을 수 없어.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안정된 미래보다 비록 가난하고 불안할지라도 내 영혼이 자유로운 고독한 비행을 택합니다. 피터팬에게 넥타이를 매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는 창문을 열고 영원히 네버랜드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그곳으로 말이죠. 이 취향의 강요는 폭력이다. 영혼의 지문을 난도질하는 무례함. INFP에게 있어 음악, 영화, 책, 남들은 이해 못하는 마이너한 취미들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나 기호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내면의 풍경을 외부 세계로 투영해 놓은 영혼의 지문이자 자아의 연장선입니다. 그들이 이어폰을 끼고 듣는 플레이리스트는 그 순간 그들의 심장 박동이며 그들이 밤새워 읽는 소설은 그들이 살고 싶은 대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INFP가 연인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주거나 영화를 추천하는 행위는 이거 재밌어라는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고 은밀한 방을 너에게만 보여줄게. 부디 나를 안아줘. 라는 수줍고도 처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연인이 이 떨리는 고백 앞에서 팔짱을 끼고 분석적인 평론가 모드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가사가 너무 난해하고 우울한데? 넌 왜 이런 것만 들어? 이 영화는 개연성이 엉망이야. 시간 아깝다. 그거 모은다고 돈이 돼?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객관적인 감상평일지 모르지만 INFP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져 조롱당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INFP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 노래를 비난한 게 아니야. 너는 내 감수성, 내 가치관, 내 존재 자체를 틀렸다고 부정했어. 그들에게 취향을 평가절하당하는 것은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인격의 살해와도 같은 폭력입니다. INFP는 자신의 난해한 우주를 당신이 100%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다 이해 못하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너는 이런 분위기에서 위로를 받는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어코 흑발로 그들의 성역을 침범하여 이건 별로야. 저렇게 바꿔라며 개조하려 드는 순간 INFP는 본능적으로 마음속 가장 깊은 금고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너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 결심이 서면 INFP는 더 이상 당신에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이미 다른 곳으로 망명해버린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무례한 평가가 가장 찬란했던 뮤즈를 입 다문 인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삶꿈을 비웃는 자, 유죄의 낭만을 가성비로 난도질하지 마. INFP와 현실적인 연인이 충돌하다 못해 파국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지점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가치관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현실적인 연인의 무기가 생존, 효율, 통장 잔고라면 INFP의 무기는 의미, 낭만,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INFP는 밥은 굶어도 영혼을 채울 시집 한 권은 사야 하고 월세가 밀려도 나를 찾기 위한 여행은 떠나야 하는 태생적으로 빵보다 장미를 선택하도록 설계된 낭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숨을 쉬며 연명하는 생존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실존과 의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자꾸만 내 몽상 앞에 계산기와 통장 잔고를 들이밀며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돼? 그걸로 먹고는 살겠어? 나중에 뭐 해먹고 살래? 상대방에게는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질문이겠지만 INFP에게는 자신의 고귀한 우주를 가성비라는 가장 세속적이고 저열한 잣대로 난도질하는 신성모독처럼 느껴집니다. 이 순간
INFP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뼈저린 모멸감을 느낍니다. 너는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는 쓸모없다고 믿으며 나의 예술과 낭만을 무능력이라는 단어로 격화시키고 있어. INFP에게 있어 자신의 꿈과 이상은 단순한 장래 희망이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칼을 휘두르며 그건 비효율적이야. 현실을 좀 직시해라며 내 꿈을 외과 수술하려 든다면 그것은 INFP에게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 폭력이자 테러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몽상을 비웃거나 억지로 발목을 잡아 땅바닥 현실으로 끌어내리려는 사람 곁에서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물을 주지 않은 꽃이 말라 비틀어지듯 낭만을 공급받지 못한 INFP의 영혼은 생기를 잃고 죽어갑니다. INFP의 사랑과는 확고합니다. 나는 펜트하우스에서 내 꿈을 비웃는 부자와 사느니 비가 새는 단칸방일지라도 내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가난한 시인과 살겠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빵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몽상을 함께 꾸어줄 영혼의 후원자입니다. 내 낭만을 짓밟는 자는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INFP가 당신의 곁을 영원히 떠나는 것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6. 텔레파시의 함정 말하지 않아도 느껴야 소울메이트지. 내 슬픔을 언어로 번역해서 너에게 떠먹여줘야 한다면 그건 이미 위로가 아니라 비참한 구걸이다. INFP에게 있어 언어란 자신의 거대하고 복잡한 내면을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고 조잡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말로 소통하는 사랑보다 영혼과 영혼이 주파수를 맞춰 공명하는 텔레파시의 사랑을 신봉합니다. 물론 ISFP 역시 비언어적 소통을 선호하지만 그 결은 확연히 다릅니다. ISFP가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맛있는 거 사줘라는 즉각적인 기분을 알아주길 바란다면 INFP가 바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철학적 고뇌, 인간 실격에 비해 이 우주에 홀로 던져진 듯한 존재론적 슬픔을 말 한마디 없이 꿰뚫어 봐주길 원합니다. INFP는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추천한 노래 가사 속에 늦은 밤 SNS에 올린 흑백 사진, 귀퉁이에 읽고 있던 책의 밑줄 친 문장에 자신의 영혼을 조각내어 암호처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명탐정이 되어 그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우주의 고독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해독해주기를 숨죽여 기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INFP가 연인을 대상으로 치르는 가장 은밀하고도 가혹한 사랑의 자격시험입니다.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것. 오직 이것만이 그들에게는 100% 순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에서 얻어낸 이해는 그들에게 오염된 사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연인은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난해한 암호를 풀지 못하고 왜 말을 안 해? 라고 묻는 순간 INFP의 눈동자는 실망으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 침묵의 시험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낙제점을 받고 떠나갔는지 INFP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언어의 한계 말로 뱉는 순간 나의 우주는 납작해진다. INFP가 갈등 상황이나 벅찬 감정 앞에서 입을 굳게 다무는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언어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8K UHD 초고화질 영상처럼 선명하고 수만 가지 색채가 뒤섞인 오묘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발명한 단어라는 도구는 고작 픽셀이 다 깨진 저화질 흑백 사진에 불과합니다. INFP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은 너무나 심오하고 입체적이며 복합적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간 계절에 대한 향수와 자신에 대한 연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복합적인 비애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를 고작 나 슬퍼, 나 우울해라는 납작하고 건조한 두 글자의 단어로 압축해서 내뱉어야 한다니요? INFP에게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독이자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말로 뱉는 순간 내 감정의 고유한 결과 향기는 휘발되고 앙상한 뼈대만 남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미의 손실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해라고 말하기엔 내 마음이 너무 숭고하고 미안해라고 말하기엔 내 죄책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내 우주가 겨우 A 사용지 한 장 분량으로 축소되고 흔해 빠진 삼류 드라마 대사처럼 오염된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을 다 설명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 이 복잡한 미로를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요약해? 그래서 그들은 역설적이게도 차라리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원형과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침묵만이 그 거대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 특히 언어적 소통을 중시하는 유형에게 당신의 그 거룩한 침묵은 그저 할 말이 없음이나 생각 없음, 혹은 나를 무시함으로 비칠 뿐입니다. INFP는 속으로 대하소설을 쓰고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만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답답해하는 연인 앞에서 INFP는 더욱 입을 다뭅니다. 말로 하면 오해받을 것이고 말을 안 해도 오해받는다면 차라리 내 감정이라도 온전히 지키겠다는 슬픈 고집. 이 소통의 단절이 결국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침묵의 심해로 가라앉힙니다. 이 비련의 주인공,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혹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자아도취. 소통이 차단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INFP는 현실의 관계에서 발을 빼고 스스로 건립한 고독한 성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비련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찍기 시작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일종의 정서적 자아도취입니다. INFP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을 괴로워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외로움에 깊이 도취됩니다. 평범하고 밋밋한 행복보다는 처연하고 애틋한 슬픔이 자신의 예술가적 자아를 더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슬픈 발라드를 무한 반복하고 눈물 젖은 일기장의 시적인 문장들을 쏟아내며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나의 이 깊은 우울과 섬세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구나. 그들에게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귀족적인 징표와 같습니다. 이 상태에 빠진 INFP는 연인에게 지독한 이중 메시지를 보냅니다. 답답해진 연인이 다가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해줘. 라고 손을 내밀면 INFP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뭐 하겠어. 그냥 내가 감당해야지. 이 말은 겉으로는 체념처럼 들리지만 속마음은 처절한 절규입니다. 제발 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나를 안아줘. 내 바닥까지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줘. 하지만 동시에 오만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 같은 얄팍한 사람이 과연 내 심연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너는 절대 못해. INFP는 상대방이 건네는 현실적인 위로, 그를 수준 낮은 처방이라 여기며 거부합니다. 자신의 고통은 그런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성스러운 아픔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태도는 상대방을 영혼이 얕은 속물로, 자신을 이해받지 못하는 고귀한 순교자로 규정짓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옆에서 피를 말리며 지쳐가는 연인의 고통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지독한 슬픔의 독점이 관계의 산소를 모두 태워버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질식시키게 됩니다. 3주파수의 오류 설명해야 한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다. 반복되는 불통의 끝자락에서 INFP는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대신 아주 치명적이고도 운명론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애초에 영혼의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갈등의 영역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INFP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진정한 소울메이트에 대한 지독한 환상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라 태초부터 딱 들어맞게 설계된 반쪽을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굳게 믿습니다. 진짜 내 사람이라면 내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보고 내 슬픔의 질량을 알아챘을 거야. 이 낭만적이지만 위험천만한 신념이 관계의 숨통을 끊어놓는 결정적인 흉기가 됩니다. INFP에게 있어 대화로 풀자, 서로 노력해서 맞춰가자라는 말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실패의 반증입니다. 그들은 노력과 타협을 통해 유지되는 관계를 낭만이 제거된 건조한 비즈니스 계약이나 외교 협상쯤으로 여깁니다. 설명해야만 알아듣고 요청해야만 들어주는 사랑은 그들에게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답답함에 못 이겨 대화를 시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보려 노력할수록 INFP는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운명이 아니라는 증거야.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자. 그들에게 상대방의 피나는 노력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맞지 않는 부품을 억지로 끼우려는 소음공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INFP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잔인한 침묵의 시험관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다루는 법, 내 기분을 풀어주는 정답, 나의 지뢰찾기 지도가 적힌 완벽한 해설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해설지를 상대에게 단 한 번도 펼쳐 보여주지 않습니다. 금고 깊숙이 숨겨놓고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상대방이 영문도 모른 채 오답을 적어낼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빨간 줄을 긋고 감정을 매깁니다. 틀렸어. 넌 나를 몰라. 이번에도 넌 내 마음을 읽지 못했어. 상대방은 자신이 시험을 치르는 중인지도 무엇이 출제 범위인지도 모른 채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너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해설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문제를 풀라고 강요한 뒤 틀렸다고 냉혹하게 채점하고 퇴장시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운명적 사랑이라는 달콤한 핑계 뒤에 숨어 소통의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 떠넘기는 INFP의 가장 오만하고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린 운명이 아니었어라는 슬픈 독백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또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가상의 구원자를 찾아 떠납니다. 현실의 당신을 철저히 무력하게 만든 채로 말이죠. 이 긴 심리적 부검의 끝자락에서 나는 INFP인 당신에게 아주 아프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이고도 잔인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부디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도망치지 말고 그 투명한 눈동자로 당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응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대상은 정말로 눈앞의 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며 아파하는 그 처연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비련미 넘치는 모습이었습니까? 당신은 늘 사랑의 끝에서 나는 피해자야. 나는 또 상처받았어라고 울먹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되짚어 봅시다. 당신의 가슴에 난 그 깊은 생채기를 만든 것은 정말로 상대방의 무심함과 악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인 그에게 신의 완벽함을 요구했던 당신의 지나친 기대와 거대한 망상이었을까요? 당신은 현실의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연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껍데기에 당신이 멋대로 창조해낸 완벽한 환영을 더 씌워놓고 그 허상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재료 삼아버린 일인극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연인이 밥을 먹고 화를 내고 실수를 하며 그 고결한 환영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멋대로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지 그가 당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범한 사람을 당신의 비극을 완성시킬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가둔 것은 세상의 편견도 연인의 무심함도 아니었습니다.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너무나 아름답지만 결코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투명한 유리 감옥. 바로 당신 스스로가 그 감옥의 설계자이자 수감자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또다시 혼자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 그 견고한 유리성을 깨부수고 거친 흙바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구름 위의 몽상은 달콤하지만 그곳에는 뿌리 내릴 땅이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흠결없고 고결한 천사는 없습니다. 당신 곁에는 찌질하고 서툴고 가끔은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당신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체온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불완전함을 껴안는 것, 환상을 찢고 나와 진짜 현실의 눈을 마주하는 것, 그 두려운 용기를 낼 때 당신의 비극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랑으로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구름 위에서 내려와 현실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일소설 쓰기를 멈추고 팩트를 체크하세요. 상상은 창작에, 연애는 다큐로. INFP인 당신은 타고난 천재 스토리텔러입니다. 당신의 뇌는 작은 단서 하나로도 기승전결이 완벽한 대서사실을 써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은 그 비상한 재능을 연애라는 장르에서 피해망상 스릴러나 비극적 느와르를 집필하는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 당장 그 펜을 꺾고 머릿속의 집필실에서 나오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을 멋대로 해석하여 비극의 복선을 깔지 마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구할은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당신의 해석 사이에 존재하는 광활한 빈틈에서 발생합니다. 팩트 연인이 메시지를 읽고 일시간째 답장이 없다. INFP의 소설 내가 귀찮아진 거야. 아까 내가 보낸 이모티콘이 너무 오버였나? 역시 우리는 안 맞아. 이제 곧 헤어지자고 하겠지? 실제 상황 연인은 그냥 배터리가 나갔거나 화장실에 갔다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 당신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혼자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연애는 숨겨진 범인을 찾는 추리소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건조한 다큐멘터리여야 합니다. 나를 무시한 거야, 마음이 식은 거야 라고 혼자 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제발 피고인 연인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혼자 끙끙 앓으며 소설을 쓰지 말고 그 용기로 입을 열어 담백하게 물어보세요. 아까 네가 한 그 말 나는 조금 차갑게 느껴졌는데 혹시 무슨 의도였어? 답장이 늦으니까 내가 좀 불안해지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당신의 거창했던 비극은 아주 싱겁고 허무하게 막을 내릴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미안해, 오해했구나. 상대방의 대답은 당신의 상상처럼 치밀하거나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멍청할 정도로 단순하거나 별 뜻이 없는 경우가 99%입니다. 당신의 그 찬란한 상상력은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만 사용하세요.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상상력은 독입니다. 팩트는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건조하고 지루하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팩트는 당신의 상상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확인되지 않은 망상으로 스스로를 찌르는 자해를 멈추고 진짜 그런가? 라고 묻는 현실 감각을 탑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멘탈과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이 순교자 가면을 벗고 욕망을 말하세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관계를 썩게 만드는 독이다. 제발 이제 그 무겁고 답답한 고결한 순교자의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당신이 습관처럼 내뱉는 난 괜찮아. 너 좋을 대로 해라는 말.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나중에 상대를 비난할 명분을 쌓아두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거짓말이자 치명적인 덫입니다. 당신은 너 좋을 대로 해라고 말해놓고 정작 상대가 정말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어떻게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내 배려를 무시하네? 라며 서운해하고 점수를 깎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차가운 태도로 복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면서 정작 정답 내 마음을 맞히지 못하면 벌을 주는 이중적인 태도. 이것은 연인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모호한 태도가 상대를 미로 속에 가두고 지치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오늘 이걸 원해. 그 말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명확한 주어와
서술어로 당신의 욕망을 발음하십시오. INFP인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속물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느끼며 죄책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자신의 선호와 불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당신의 연인은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빛만 보고 메뉴를 고르고 한숨 소리만 듣고 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여주지 않고 길을 잃은 연인을 탓하고만 있습니다. 제발 그 꽁꽁 숨겨둔 해설지를 펴서 보여주세요. 나는 우울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아. 나는 비싼 선물보다 손편지가 더 감동적이야.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은 로맨스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연인이 헤매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신도 모릅니다. 징징거려도 좋고 투박해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고귀해지려 하지 말고 수다스러운 욕망으로 솔직해지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의 연인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삶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환상 속의 아이돌을 죽이고 현실의 인간을 껴안아라. INFP인 당신이 깨달아야 할 가장 아프지만 아름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연인은 신전 위에 모셔진 매끄러운 대리석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밥을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자면서 코를 골기도 하며 가끔은 당신의 고상한 취향에 맞지 않는 멍청한 소리를 내뱉기도 하는 살아있는 생물이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늘 영혼의 교감을 외치지만 정작 상대방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칩니다. 나의 뮤즈는 이렇지 않아. 이 결벽증적인 태도를 직시하십시오. 그 불완전함이 당신의 환상을 깬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애초에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덕질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돌은 멀리 있기에 완벽할 수 있지만 연인은 곁에 있기에 필연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당신은 연애를 하러 와서 팬미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진짜 사랑은 상대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니라 편집하고 싶은 NG 장면을 껴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남루함, 찌질함, 감추고 싶은 열등감까지 이것도 너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는 환상의 단계 1차원을 넘어 실존의 단계 3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제발 그 둥둥 떠다니는 구름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구름은 깨끗하고 푹신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뿌리 내릴 흙이 없습니다. 진흙탕 같은 현실에 두 발을 디드세요. 서로의 바닥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울면서 진흙탕을 뒹구는 그 과정. 더럽고 아프겠지만 바로 그 진흙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있습니다. 박제된 나비는 아름답지만 차갑고 살아있는 나비는 징그럽지만 따뜻한 법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박제된 사랑만 끌어안고 살 텐가요? 당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섬세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그 아름다운 영혼의 칼날을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벽을 쌓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칼날로 상대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딪히는 데 사용하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진정한 낭만이자 소설 속 주인공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동화책을 덮고 방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환상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당신을 진짜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